이런 거 좀 안 보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백화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나치던 손님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만큼 또렷하게 공기 중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백화점, 스타리움 백화점 강남점은 오전 10시 개점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진열대를 다듬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유니폼 매무새를 가다듬었으며 청소 인력들은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서 매니저 강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은 보폭이었지만 어딘가 압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크네이비 수트에 광이 나는 구두, 왼쪽 가슴 포켓에 꽂힌 명함 홀더. 그는 매장을 걸을 때마다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석? 스타리움 백화점 강남점 영업 매니저.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월간 실적 상위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그가 담당한 구역의 매출은 매 분기 2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고 본사에서는 그를 차기 점장 후보로 내부적으로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급 이상이 모이는 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면 의뢰 강남점의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성과만 놓고 보면 완벽한 커리어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 그를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복도를 걷던 그 순간 3번 출입구 근처 복도 한쪽에는 청소 카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크고 네모진 형태의 노란색 청소 카트였고 그 옆에는 파란 조끼를 걸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바닥 구석에 오염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개점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카트는 복도 동선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다닐 공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고 아직 손님도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눈에는 그게 달리 보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VIP 고객 담당 직원 2명이 인근 데스크에서 대기 중이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 1명도 정면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협력업체 직원 몇 명도 시선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거 좀 안 보이게 하시면 안 됩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은 말 특유의 냉랭함이 그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잔주름이 패여 있었고 파란 조끼 아래 입은 베이지색 면 티셔츠는 소박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강민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며 그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하게 굽히지도 그렇다고 가볍게 끄덕이지도 않는 그냥 진심이 담긴 듯한 묵묵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복도 끝쪽으로 천천히 밀어갔습니다. 강민석은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었고
보폭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변변한 배경 없이 서울로 올라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매장 안내 업무부터 시작했고 재고 정리, 클레임 응대, 시즌 행사 준비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퇴근 후 1시간씩 남아 다음날 진열 방식을 구상했고 주말에는 경쟁 백화점을 직접 돌아다니며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력이 쌓여 지금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올라온 계단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지워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 고생해서 올라온 사람일수록 때로 그 기억이 공감이 아닌 선긋기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저 위치를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어느 사이엔가 나는 저 위치와 다르다는 구분으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민석에게 백화점은 하나의 위계 구조로 보였습니다. 실적을 내는 사람이 위에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구조.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속한 층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청소 카트는 그 기준에서 보면 정리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날 오후 강민석은 자신의 구역 주간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전주 대비 매출 6% 상승, 신규 VIP 고객 유입 3건, 재방문율 업종 평균 대비 12% 상회.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분기도 문제 없겠다고. 복도 끝에서 카트를 밀던 그 여성의 뒷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전 백화점 직원 라운지에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강민석이 월요일 복도에서 한 말은 이미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누가 일부러 퍼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 몇 명이 각자의 구역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원래 좀 그러시잖아, 매니저님.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 그러면 좀. 말은 거기서 흐릿하게 끝났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성과로 증명된 사람이었고 백화점에서 성과는 곧 발언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불편함과 조직 안에서의 생존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러나 불편한 감정은 남았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 쌓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눈빛으로 공유했습니다. 강민석 본인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눈치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구역별 팀장 미팅을 주관했고 이날도 회의실에 팀장 3명을 앉혀놓고 이번 주 판촉 행사 배치안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회의는 언제나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불필요한 잡담 없이 숫자와 실행 계획 중심으로 흘렀고 1시간 안에 모든 결정이 끝났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팀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들 중 누구도 먼저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남아서 커피 한잔 하자는 말 한마디 없이 모두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석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친목 모임이 아니니까. 그날 오후 늦게 백화점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점장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인은 스타리움 백화점 강남점의 점장 한상윤이었습니다. 유선 전화였고 발신처는 본사 인사관리 팀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메모 하나를 수첩에 적은 뒤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강남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본관 복도 한쪽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현장 서비스 환경 점검 일정 안내 마이너스 본사 고객 경험 혁신실. 점검 기간은 약 2주. 내용은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연 1회 점검으로 보였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그 공지를 한번 읽고 지나쳤습니다. 강민석도 그 공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의 숫자는 깨끗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개점 준비 시간 지하 1층 푸드코트 구역을 지나던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본 적 없는 얼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복장은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시선이 달랐습니다.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스캔하듯 둘러보는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메모장 대신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그 여성의 시선이 잠깐 자신에게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사 점검팀인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딱히 경계심이 일지는 않았습니다. 점검이라면 점검대로 받으면 됐습니다. 매출 보고서는 완벽했고 매장 상태도 지적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민석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 앞에서 직원과 오래 대화를 나누는 낯선 방문객, 엘리베이터 홀 근처에서 청소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중년 남성,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듯한 고객. 각각은 그냥 방문객처럼 보였습니다. 연결고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석의 눈에는 그 사람들 모두 뭔가를 보고 있다는 인상이 걸쳐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퇴근 무렵 그는 다시 한번 그 파란 조끼를 입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카트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3층 화장품 구역과 여성복 사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저 청소 구역을 이동하는 중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매장 오픈 직후였습니다.
강민석은 2층 자파 구역을 순찰하며 진열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직원 한 명인 이지연이 그의 뒤를 따르며 오늘의 재입고, 품목과 특가 행사 배치 관련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지연은 입사 3년 차로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강민석과 팀을 이룬 지는 1년이 좀 넘었고 그 사이에 그의 업무 방식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아온 직원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갈 무렵 이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저번에 복도에서 그 아주머니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강민석은 보고서에 눈을 두면서 짧게 반응했습니다. 응,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말을 꺼낸 뒤 이지연은 잠깐 숨을 참았을 것입니다. 강민석에게 이런 식으로 직접 의견을 내는 직원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강민석은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겁지 않게 오히려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은 일답게 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반박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지연은 알았습니다. 강민석이 말한 일답게라는 기준 안에는 그 아주머니가 어디에 카트를 두어야 하는지는 있었지만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날 이후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지연의 말은 일종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현장의 기준과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 물론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와 인간적인 감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지키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신념이 무엇을 잘라내고 있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을 앞두고 강민석은 탕비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복도 쪽에서 직원 2명의 대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탕비실 특유의 울림 때문에 말 내용이 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 매니저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시는 것 같아. 직급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친절한데. 말이 이어지려는 참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강민석은 커피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급으로 나눈다는 말이 귀 안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카트가 동선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지적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청중 앞에서 말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민석은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강민석에게
점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안건 없이 점장이 직접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팀장 미팅이나 전체 회의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개별 호출은 그 자체로 무게가 달랐습니다. 강민석은 특별한 긴장 없이 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이 백화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사 임원직을 제안받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스스로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점장실은 여느 관리자, 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가구나 커다란 모니터 같은 것이 없었고 대신 오래된 책들과 직원들의 사진이 담긴 프레임들이 선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강민석이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 너머 매장 쪽 방향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 요즘 매장 분위기 어때요? 강민석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번 주 지표가 좋다는 이야기, 판촉 행사 반응이 괜찮다는 이야기, 수치와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강민석은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깐 침묵했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봐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적이 탁월한 매니저들이 승진하고 팀을 꾸리고 점장이 되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팀 내 이탈을 겪는다는 것. 이탈의 이유는 대부분 급여나 복지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 직속 상관의 태도. 숫자가 좋은 리더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 강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감의 끄덕임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혹은 예의를 지키기 위한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따라온다. 결과가 증명해주는 것이 제일이다. 한상윤 점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신입 때 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 나도 결과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 결과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강민석은 그 말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그 말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에 있는 조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꿀 만큼 유효한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출 목표는 있었고 그는 그것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어김없이 개점 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차례로 매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진열이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조명은 제대로 켜졌는지, 직원들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는지, 3층 여성복 구역을 지나 연결 복도로 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카트가 없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걸레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창가 쪽에 잠시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래쪽 매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도 보였고 그냥 잠깐 서서
쉬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강민석의 눈에는 그 모습이 또 일하지 않는 순간으로 보였습니다. 마침 그 복도에는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복 팀장과 신입 직원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석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강민석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업체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네요. 직접 그 아주머니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을 지나치며 팀장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당사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강민석 쪽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내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를 강민석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지켜본 여성복 팀장 박소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이 지나치고 나서도 그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보통 저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거나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납작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충분히 봤다는 사람처럼. 박소연은 그날 점심시간에 같은 층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청소 아주머니 같지가 않아요.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끼도 입고 있었잖아. 그래도 눈빛이 달랐어요. 그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작은 의심이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민석은 그날도 예정대로 오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본사 점검팀이 다음 주 초에 최종 보고를 한다는 사내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서에 추가해야 할 자료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매출 수치, 고객 재방문율, 클레임 처리 내역.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점검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점검이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 숫자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것도. 월요일 아침 강남점 전체가 평소와는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개점 1시간 전 직원 전용 출입구 쪽 복도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4~5명이 조용히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점장 한상윤과 나란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공지는 전주에 이미 올라왔지만 막상 실제로 그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고 진열대 정리를 한 번 더 확인했으며 인사 멘트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긴장은
평소의 2배였습니다. 강민석은 그 광경을 2층 난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팀 구성이나 규모를 보아 일반적인 매출 감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매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라면 그의 구역은 오히려 가장 깨끗하게 통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손으로 한번 쓸고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팀은 오전 내내 각 층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고 창고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POS 단말기 앞에 앉아 거래 내역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회계 자료를 요청하거나 계약서, 더미를 꺼내 검토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장 안을 걸었습니다.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더 천천히. 한 명은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물었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척하면서 직원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얼마나 성의 있게 안내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협력업체 납품 직원 옆에 잠시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매장 한쪽 구석에 앉아 오가는 직원들의 동선을 지켜봤습니다.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태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사실을 파악한 것은 여성복 팀장 박소연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감사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본 그녀는 점심시간에 같은 층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감사 숫자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사가 태도를 본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소연이 오전 중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 보이는 건가요?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청소 아주머니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도요?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소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공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오후 강민석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식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평소가 이미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둘째 날부터 감사팀의 조사는 더 구체적으로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매장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 중 한 명이 각 구역 매니저들과 짧은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형식은 가볍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환경은 어떤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팀 내 소통은 원활한지, 마치 직원 만족도 조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세요? 매장 청소 인력과의 관계는 어떤 편인가요? 직원들이 서로 다른 직급이나 소속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고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담자는 그 대답 자체보다 대답할 때의 표정, 망설임의 길이, 말을 고르는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 포함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질문에서 몇몇 직원들은 미묘하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민석의 면담은 오후 늦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앉아 질문에 답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계약 기준에 맞게 관리한다고, 청소 인력은 외주업체 소관이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팀 내 소통은 주간 미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면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매니저님은 실적 외에 어떤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강민석은 잠깐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피드백, 효율적인 업무 분배, 성과 중심의 팀 운영. 면담자는 다시 한번 메모를 하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강민석은 회의실을 나오면서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감사팀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소협력업체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매우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점심시간 이후 인적이 드문 복도 한쪽에서 혹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청소업체 소속 직원 한 명이 동료에게 한 말이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일하면서 불편한 거 있냐고.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했지. 뭐?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은 퇴근 후 집에서 다음 달 판촉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치를 들여다보는 그의 손은 여유로웠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별다른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흔들릴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감사팀이 개별 현장 동선을 마치고 4층 대회의실에 모여 있다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졌습니다. 점장 한상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후에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매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석은 오전 업무를 평소처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그는 구역팀장급 이상이 소집되는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실적이 좋은 구역 매니저라면 대개 이런 자리에서 긍정적인 언급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팀장 8명과 강민석을 포함한 매니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자리에 앉았고 옆에는 노트북과 프로젝터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장 전반의 매출 지표, 고객 응대 품질 측정 결과,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 상호 존중 지수, 현장 문화평가 항목. 강민석은 처음 2가지 항목에서는 예상대로 최상이었습니다. 매출은 전 지점 기준 1위였고 고객 재방문율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만족도 항목이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청소 인력 포함 협력업체 직원 대상 응대 태도 항목. 강남점 전체 평균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영업 매니저 강민석의 구역 내 협력업체 직원 응답에서 불쾌한 경험이 있다는 항목의 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강민석은 그 수치를 보며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감사팀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파란 조끼를 입은 한 여성이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앵글은 약간 측면이었고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날짜가 좌측 하단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아는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도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치챘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잠시 간격을 두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은 본사 고객경험혁신실 소속의 현장 서비스 평가위원이십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민석은 그 순간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2주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복도, 카트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그 모습, 손님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 던진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사흘 뒤 직원들 앞에서 내뱉었던 관리업체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네요 라는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업체 직원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화되었는지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강민석을 보지 않으려는 듯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장 한상윤은 강민석과 눈이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위로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말했잖아라는 것만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감사팀이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강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장들과 매니저들은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란이 없다는 것이 이 상황의 무게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빈 회의실에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떠있던 사진은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카트를 밀고 있던 그 뒷모습, 자신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그 사람.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민석은 점장 한상윤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한상윤 점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다가 강민석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앉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자리에 앉자 한상윤 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 앞에 밀었습니다. 최종 평가 요약본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매출 및 실적 지표 최상위, 고객 재방문율 전 지점 1위, 행사 기획 및 실행력 우수, 그리고 그 아래 리더십 항목 하위 15%, 현장 문화 기여도 하위 10%, 협력업체 및 외주 인력 응대 태도 하위 5%, 숫자들이 두 개의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백화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매니저, 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관리자.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이 서류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윤 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강민석의 상반기 승진 심사는 보류된다고 했습니다. 본사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력에 영구적인 흠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강민석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본사가 새롭게 시범 운영하는 현장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강남점 담당자, 매장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대 문화를 개선하는 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윤 점장은 서류를 다시 거두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면 벌이야.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고, 강민석이 그 역할을 받아들인 것은 거부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소 카트 하나에 한마디 한 것이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두 번 모두 아무런 항변 없이 고개를 숙였던 장면. 이지현이 조심스럽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그 말을 흘렸는지, 탕비실에서 들렸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말. 그것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그에게 건네온 신호들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 신호들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강민석은 감사 이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사 고객 경험 혁신실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평가위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서울 시내 주요 지점 6곳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평가했다는 것은 전해졌습니다. 청소 조끼는 현장 위장 평가의 일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직급이나 외모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존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의 매장에서 단 이틀 만에 2번의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날. 두 번째는 직원들 앞에서 관리 대상으로 언급된 날. 두 장면 모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장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감사가 끝나고 약 한 달 뒤였습니다. 강민석은 처음에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계속 막혔습니다. 응대 매뉴얼은 쓸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언어 사용법이나 고객 응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오히려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교육 자료를 쓰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소협력업체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있는 공간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백화점 건물 뒤편 환기구 옆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어색하게, 처음으로. 처음 며칠은 그쪽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강 매니저가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피했고 어떤 분들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환대도 거부도 아닌 조심스러운 거리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것을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지나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복도 끝에서 카트를 미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쪽에서도 먼저 눈을 맞추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민석이 설계한 교육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다뤘습니다. 직접 만들어낸 사례도 있었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각색한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반응을 얻은 항목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이름을 모르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웃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 인사를 나눈 적 없는 사람, 존재는 알지만 사람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 백화점이라는 공간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남점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눈을 맞추는 직원이 늘었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는 매장 직원이 생겼으며 청소 카트가 복도에 잠시 세워져 있어도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었지만 오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강민석은 출근길에 백화점 후문 앞에서 청소 직원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니, 시선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강민석은 먼저 발걸음을 늦추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상대방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민석의 발걸음을 한 박자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지를. 승진 심사는 이듬해 상반기에 다시 열렸습니다. 강민석의 이름이 올라갔고 이번에는 보류되지 않았습니다. 매출 지표는 여전히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항목과 현장 문화 기여도 역시 이전과는
다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민석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숫자를 증명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존경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 상사가 보지 않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민석은 그것을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웠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